기본적으로 일본은 만약 자국이 침공당해 전쟁 발발 시 당연히 미국이 도와줄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장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숫자만 비교해봐도 2020년을 기준으로 일본엔 한국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미일 안보조약의 내용을 본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은 기브 앤 테이크, 즉 양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서로 교환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일본의 권리, 즉 미국의 의무는 제5조에 근거하며 일본의 의무, 즉 미국의 권리는 제6조에 근거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미일 지휘협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 약속된 미국의 방위 의무라는 것은 위와 같이 일본에 대해 미일 공통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행동을 제공할 의무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시큐리티 커밋먼트라고 불리며 미일 안보조약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미국이 완수해야 할 방위 의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방위 의무가 일본 측과 미국 측의 군사적 시점에서 볼 때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공격하는 세력과의 직접적인 교전보다 감시위성 등을 통한 정찰정보 제공, 무기 탄약과 연료 의약품 보급, 군사고문단의 작전 지도 등 직접 전투 이외의 군사적 지원 활동을 제공할 가능성이 현실적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시큐리티 커밋먼트를 실시할 경우 제5조에 따라 미국 헌법의 규정 및 여러 절차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군사적 지원 활동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연방의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미국 국민의 여론 동향이 내용을 결정하는데 최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미 의회의 승인이 떨어질 무렵에 일본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겠지. 그래서 일본도 내년에 꼭 개헌을 해야 돼. 일본이 공격당하는 와중에 기적적으로 미군기지만 아무 피해가 없다면 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니까 어쩔 수 없지. 미국은 정작 필요할 땐 쓸모가 없다. 앞으로 중국, 러시아와 동맹을 맺자. 이미 우크라이나를 보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미국은 배신한다. 중국은 미사일 연료조차 없기 때문에 일본은커녕 대만 침공도 불가능해. 일본을 위해서 싸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참전하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자민당을 믿는 것뿐이야.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질렸겠지. 어쨌든 우선은 일본인이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돼. 미국의 의무, 일본에 대해 미일 공통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행동을 제공한다. 일본의 권리, 미국으로부터 미일 공통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행동을 제공받는다. 이 말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미국의 ATM 노릇을 한 걸까? 후쿠시마현의 폐기물을 모아서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나요? 일본은 미사일이 날라와도 해안 경비만 할 뿐이야. 국방 예산 대비 세계 최악의 국가다. 미국이 일본을 버릴 리가 없어.